이제 중간확인에서야. 중간확인에서는 많이 안 쓰요. 중간확인에서의 키포인트는 뭐였었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이해해야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고의 중간확인에서는 원고의 소변경의 그룹으로 보면 돼. 피고의 중간확인에서는 피고의 반소의 카테고리에서 생각해 보면 돼. 그것 중에 특수한 거야. 중간확인에서는 물론 이쪽에서는 기초의 동일성과 이쪽에서는 결령관계라는 게 있지만 이쪽은 그런 거에 비견되는 것이라면 하나의 진행 중인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에 대한 후발적 병합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도중에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 중간은 도중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선결적인 부분,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중이라는 의미 때문에 중간을 쓴 건지 결론으로 가는 그것의 중간적인 어떤 쟁점이 의미였었는지 등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의미에서 중간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행 청구 이런 게 아니라 확인 청구야. 확인 청구. 그 선결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청구야. 그러니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바탕을 두고 청구를 했는데 결국 갑을 간의 싸움은 갑이 내 건데 내 소유권인데 너가 지금 뭐 점유하고 있다든지 네가 주장하니까 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 그런데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인도 청구를 했는데 소유권은 선결적인 전제적인 쟁점에 불과한 거지. 인도 청구권이 갑에게 있느냐, 그 권리가 채권이 있느냐 라는 거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라는 거지. 소유권에게서 그런 청구권이 있느냐지. 그런데 소유권 자체는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소유권이 있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원고가 승소해도 을이 트집 잡을 수 있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없다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어. 그것을 아예 기판력급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도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돼. 소유권 확인 및 그것에 바탕을 둔 인도 청구 소송 이렇게 두 건을 내면 돼. 애초에 내려면. 그럼 소유권도 묶어낼 수 있어. 소유권 확인이라는 걸 묶어낼 수 있어.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내고 인도 청구 소송을 내서 룰루랄라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게 소유권이 막 쟁점이 됐는데 을이 이게 그렇게 쉽사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기더라도 소유권이 재차 이번엔 소유권으로 변화돼서 소유권은 기판력이 안 걸리니까 인도 청구권이 있다 없다가 기판력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애초부터 낼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소유권도 이거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가능성 등등에 따라서 생각이 되니까 소유권 확인 청구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소유권 확인 청구가 원고에 의해서 선결적인 쟁점에 대한 중간 확인의 소지. 그제? 그렇지? 되겠지? 피고 입장에서 거꾸로 자기가 이겨낼 것 같아. 소유권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낼 수가 있겠다는 거지. 되겠지? 그게 중간 확인에서야. 이건 뭐 실무상도 많이 없고 개념 이해하면 돼. 그 그림 그려놨네. 그림 그려놨지. 중간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 그 자체고 원래 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지.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지. 이해하겠어? 여기까지 되면 이제 객관적 병합이 끝나. 질문. 소유권 판단, 소유권에 대한 판단. 선결적이지, 전제적이지. 왜냐하면 소유권에 바탕을 두고 이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싸우고 있지. 그 전제가 소유권이지. 소유권의 기초를 두고. 기판력이 있는 거야. 만약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였으면 소유권 자체는 기판력이 없지.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기판력 있는 청구 단계로 중간 확인 요소가 들어간다. 또는 애초부터 소유권 확인도 같이 건다든지. 본래점과 사실심 계속 중이고, 피고가 제기하는 경우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던데 가로에 썼잖아. 이 점에서 본래 반수와는 다르다. 왜 그럼 동의 안 필요하겠니? 혹시 생각해봐. 아까랑 같은 맥락에서 봐봐. 412조도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의 풀어주지. 신급의 이익 관련해서 거의 풀어주지. 잘 생각해봐. 물론 너는 이거 412조처럼 피고가 내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412조도 또 가서 보면 많이 풀어줘. 그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 취지가 신급의 이익이잖아. 그럼 여기서 412조로 너 해야 된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적용 없다고 했을 때 너 입장에 원고, 만약 원고라면 억울해? 억울할 수도 있지. 하여튼 신급의 이익에 하니까. 그리고 너 질문한 것도 하여튼 갑자기 내가 뭐 말했기 때문에 안 억울한 거야. 갑자기 그냥 이거 보니까 아닌 거. 뭐야, 다시 취지에서 가봐. 이 중간 확인에서는 1심에서 뭐 갖고 박 터지게 싸웠어. 그리고 뭐가 깨림직해서 지금 중간 확인에서로 나오는 거야. 소유권 자체가 박 터지게 싸우긴 싸웠잖아. 근데 그거 와서 이제 와서 나 1심에서 소유권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자기네끼리 억수로 싸웠잖아. 억수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굳이 신급의 이익 뭐 거기다가 막 대입시키고, 설사 412조 가도 또 412조 적용이 있다고 해도 또 풀릴 거야. 아마 412조 가도 이 정도 되면 상관없다 정도 갈 판이지만 아예 생각할 필요 없어. 왜? 기본적인 성격이 이미 그런 것은 1심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민사소송법, 이해하기 쉬운, 말기 쉬운. 질문. 수고했어.